침묵의 고수가 되는 법, 시끄러운 사람을 이기는 가장 우아한 기술, 우리 삶에는 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시험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드는 이들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교묘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침묵의 기술,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깊은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시는 지혜가 당신의 삶의 평온과 강인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저 귀여운 게임이라 착각했습니다. 비웃음과 은근한 공격, 그리고 가짜 신비주의로 포장된 그들의 예측 가능한 전략을 보며 당신은 생각했을 겁니다. 참 순진하구나 라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무지함으로, 당신의 인내를 수동적인 태도로, 그리고 당신의 관찰을 망각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덫을 놓고 거짓말을 내뱉고 환상으로 쌓아올린 자신들의 위계 질서를 남김없이 드러낼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마치 잠든 척하며 거대한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처럼 조용하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움직였을 때 당신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하고 계산하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이 게임의 모든 단계를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얕은 수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들 발밑의 거대한 바다, 그 심연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먼 채 체커 게임을 두고 있었지만 당신은 이미 세수 앞을 내다보며 거대한 심리 오페라를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한 플레이어는 항상 자신의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그들이 던진 미끼에 엉망으로 얽히기를 바랐죠.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이런 식으로 이깁니다.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혼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즉각적인 반응에 의존하고 당신의 혼란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응이라는 화폐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제라는 금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누릴 수 있는 사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했던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의 관심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엮여있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구석에 몰았다고 확신했을 때 자신들이 만든 환상의 향기에 잔뜩 취해 있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첫 번째 교훈을 선물했습니다. 말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거두어들이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완전해서 그들의 모든 서사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절대적인 침묵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의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당신은 게임을 떠난 것이 아니라 게임판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지배가 아니라 절제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감정 레이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공황 상태. 그것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통제권을 잃은 자들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왜곡된 역사로, 좀스러운 소음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당신의 과거 상처로 만들어 놓은 경기장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조종 방식,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토대를 연구했고 가장 약한 벽이 어디인지 알게 된 순간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정확하게 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아함으로 그 벽을 폭파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게임의 폐허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지성을 과소평가한 것은 당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우월하다는 환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패배를 의미하고 당신의 무반응이 항복을 의미한다고 멋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그들의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당신의 각성을, 그리고 다시는 펼쳐보지 않을 책의 마지막 장을 닫는데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거만함을 사례 연구로, 그들의 배신을 숙달을 위한 교과 과정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역기능적인 언어에 능통해졌고 마침내 적절한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졸업해버렸습니다. 공연 중간에 조용히 걸어나와 스포트라이트를 떠나자 그들의 요란했던 박수 소리는 공허함 속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권력의 축이 언제 바뀌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지난 영상을 되감아 봅니다. 하지만 권력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이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마다 당신은 교육 과정을 새로 썼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쫓아오기를 기대할 때마다 당신은 움직임의 개념을 재정의했습니다. 당신은 물러서는 것을 숙달의 경지처럼 보이게 했고 놓아주는 것을 지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승리의 환상을 주었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오만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종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 무반응이라는 블랙홀, 드라마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부재가 내는 소리만이 한때 자신들의 것이라 믿었던 복도를 윙윙거리며 울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상처 입은 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상처 입은 자는 끝맺음을 갈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가 끝맺음이 됩니다. 당신은 그저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원했지만 침묵으로 쓰이고 거리감으로 집행된 완벽한 심리학 논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거울이 되었고 그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혐오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조종은 리듬을 잃었고 당신의 명료함 속에서 그들의 소음은 볼륨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이겨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부서지고 애원하고
당신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아하게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초연함을 하나의 예술로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작은 게임을 한편의 연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오기도 전에 관객이 모두 떠나버리고 텅 빈 객석을 향해 연기하는 배우들만 남겨진 연극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존하던 환상을 해체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힘은 결코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각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이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총알이 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총알을 건네주는 일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어디를 조준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을 악역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 이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악역은 적어도 자신의 결말을 직접 쓸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복수 대신 진화를, 인정 대신 자기 존중을, 구경거리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소리는 그들 자신의 혼란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뿐입니다. 당신은 게임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게임판을 거울로 만들어 그들 자신을 마주보게 한 뒤 그들의 자화상이 산산조각 날 때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마스터 클래스는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관심이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것이며 존재감이란 함부로 소비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친절이 굴복이 아니며 침묵이 약점이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해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로부터 온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란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고 대본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즉흥 연기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캐릭터 설정을 다시 썼습니다. 고통을 시로, 탈출을 진화로 바꾸었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들을 파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만큼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마음에 무관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힘을 소음으로 봅니다. 그들은 볼륨을 지배로, 혼돈을 통제로, 연기를 존재감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전쟁터에 들어서는지도 모른 채 무기를 마구 휘두르며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기려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연구하려는 상대를 만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소음에 반응하지 않고 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소란스러운 힘에 맞서 조용한 지혜로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생존 방식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큰 소리를 내기보다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지혜 말입니다. 당신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작적인 분노가 끝난 뒤 찾아올 정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시작될 때 당신에게는 어떤 연극적인 장치도 타인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선언이 아니라 결정으로 그들을 해체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데에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절제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난 적도 없는 과거의 당신을 이미 땅에 묻었습니다. 미끼를 물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그 버전의 당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지폈던 불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움찔하기를 기대하지만 당신은 이제 배신으로 단련되고 침묵으로 재련되었으며 고통으로 조각된 강철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놀이터 싸움인 줄 알고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지옥을 경험했고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게임인 줄 알고 당신의 집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아이들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미성숙함은 침묵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복종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의 영역입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감 자체가 그들의 요란한 연기보다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음이 무의미한 잡음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들은 깨닫습니다.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는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첫 번째 말이 놓이기 전에 이미 게임의 전체 판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확성을 통해 도달하고 평온함 속에서 실행합니다. 한때 조롱받던 그들의 침묵은 이제 신성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작은 순간들, 초반 라운드를 이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바로 그때 자만심이 부풀어 오르고 부풀려진 자만심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를 무적이라 느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당신은 단 하나의 수를 둡니다. 의식도 과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는 그들이 결코 온다고 듣지 못했던 사람, 지켜본 사람, 기다린 사람, 그리고 반응이 아닌 심판을 내린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소음의 잔해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그들은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는 바로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조용한